안녕하세요.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. 어제 제가 노가다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너무 또 좋은 얘기만 하니까 너무 형평성이 없는 건 아닌가, 균형감을 좀 상실하고 너무 노가다를 예찬만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힘든 점, 어려운 점, 부정적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가다에서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굉장히 잘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. 사람을 힘든 일이더라도 사람을 잘 만나면은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일할 수 있는데,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해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현장이 됩니다. 뭐 꼭 노가다가 아니더라도 어딜 가나 사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건 맞는데, 노가다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.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현장에 갔을 때 그 직영반장, 현장 반장님이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니면서 일 시키고 지적하고, 그 일이 다 끝나면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서 또 일 시키고 하는 일들이 되게 집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그분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, 그래도 그런 분 만나게 되면은 정말 한 일주일치의 일을 그 하루 만에 다 하는 듯한 그 피로감이 있어요. 되게 힘들고 내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고, 근데 사실 저를 따라다니고 일 시키는 게 그나마 좀 양반인 거예요.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인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 한 분 한 분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. 그리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학력이 조금 낮아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으신 분들이 계셔서 되게 좀 막대하거나 말을 되게 개념 없이 하는 반장님들이 또 있어요. 그래서 막 초면에 말을 놓고 쌍욕을 날리고 굉장히 쿠사리 주고 항상 뭔가 이렇게 화가 나인 듯한 그런 말투와 행동으로 위압감을 주는, 그래서 그 일이 힘든 건 아닌데 그분의 기분을 막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분의 감정을 눈치 봐야 하고, 그런 현장에 가면은 진짜 막 일할 맛이 전혀 안 나죠. 그리고 그런 현장이 막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없지도 않아요. 정말 그래서 케바케라서 그런 거를 되게 좀 못 견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길게 못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 일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한 현장을 쭉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. A라는 현장, B라는 현장, C라는 현장, D라는 현장을 일주일 내내 뺑뺑이 돌면서 갈 수도 있어요. 그 사무실 상황에 따라서. 물론 그 현장에서 저를 픽해가지고 이 사람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면 좀 상황은 달라지긴 한데, 그래도 어떨 때는 고정으로 나가더라도 다른 현장으로 사무실에서 배치를 하게 되면 거기를 또 가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다른 현장에 가게 되면 원래 고정으로 나갔던 곳으로 가는 게 또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 현장을 계속 오랫동안 다녔었는데 그 현장에서 저를 좀 좋게 봤는지 계속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알겠다고 사무실에다가 얘기해 주시라고 했는데도 다른 현장으로 제가 가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그 현장 반장님은 저한테 그날 아침 전화를 하는 거예요. 너 왜 안 나왔냐고. 사무실에서 너가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을 안 나갔다고 한다던데 무슨 일이냐고 전화를 걸어가지고, 아니라고,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다른 현장 보내가지고 지금 일하러 나왔는데 제가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냐고.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장에 일손이 좀 급한 데가 있어서 저를 빼서 그쪽에다가 넣었는데, 그 변명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얘기를 하고 저를 뺀 거겠죠.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고정으로 나갔던 현장에 가니까 그 반장님 왜 계속 안 나왔냐고 저한테 얘기를 묻는데, 저는 뭐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그렇게 보낸 건데 저를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그것도 조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. 눈치도 보이고 뭐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, 뭐 이런 경우도 있고. 아무튼 한 현장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좀 떠돌이식으로, 저는 이거를 우스갯소리로 내일은 또 어디로 팔려가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, 어쨌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좀 힘드신 분이라면은 또 요 일이 되게 힘들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제일 큰 단점이기도 하는데, 요 일을 전문직 기술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.
가령 제가 이제 영상 편집을 일을 하고 있잖아요. 나름 요 일 같은 경우는 제 커리어나 포트폴리오가 쌓이고 경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 값어치가 올라가잖아요. 그런데 이 노가다는 그런 게 없어요. 1년 차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10년 차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에 대한 이해도나 능숙하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한데, 그거에 대한 대우, 페이는 똑같이 돈을 줘요. 그래서 그 현장에서 13만 원이다 그러면은 일한 지 일주일 일한 사람이나 10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13만 원을 주는다는 거죠. 그래서 요 일이 장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. 저한테 어떤 쌓이는 게 없고 기술직으로 뭐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, 오히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단점으로 안 다가오는 거는, 제가 이 일을 주구장창 평생 할 게 아니라 지금도 제가 뭐 사역이니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 영상 편집 일이니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노가다 일을 하니까 사실 그게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는데, 만약에 이 일을 좀 풀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일이 뭐 3년 5년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이 노가다를 마치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뭐 전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재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가다 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노가다에서 한 어떤 기술의 습득이 다른 일에 적용되는 게 막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. 그래서 요 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장래라든지 굉장히 불안전한 거죠, 이 노가다라는 일이. 그래서 현장 나갔을 때 이 일을 하는 젊은 친구들을 제가 종종 많이 보거든요. 그분들 물어보면은 뭐 저처럼 이렇게 N잡러처럼 뭐 2잡 3잡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요 일을 좀 하다가, 제가 알기로는 180일을 채우면은 휴직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. 180만 원씩.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일하고 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동시에 국가 보조금으로 기술을 배우는 어떤 루트들이 있거든요. 뭐 도배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장판, 뭐 목공,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,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술들은 잘만 찾아보시면은 국가에서 100% 대주는 학원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국가 보조금으로 기술은 기술대로 배운 다음에 다시 이제 어떤 인테리어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더라.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를 좀 꿈꿔서 한 올해까지는 노가다를 하고 내년 좀 넘어가게 되면 180일이 넘으니까 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, 요즘 저는 좀 사역에 대한 마음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기술을 배우게 되면 정말 그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뭐 도배하는데 뭐 일주일에 3일 붙이고 뭐 이럴 순 없잖아요. 그 일을 갖게 되면 정말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, 지금처럼 M잡러식으로 집안도 돌봐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술을 배워서 넘어가는 건 좀 힘들다 생각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, 이제 노가다만 쭉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기술을 배워서 넘어가는 것도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. 그래도 제가 요 일을 하면서 한 7년? 8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몇 분 만나봤는데, 그 이외에는 그렇게 쭉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들 장래가 없다, 미래가 없다, 그렇게 몸 버려가면서 건강 버려가면서 돈 벌려고 하느냐, 다른 일을 해봐라,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. 사실은 어쨌든 뭐 인테리어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노가다에서 한 1년 정도 일해보시고 또 기술을 배우시고 인테리어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이지만, 요 노가다 자체로만은 쭉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. 뭐 그 정도가 좀 노가다에 대한 부정적인 면, 힘든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내일 이제 일하러 갑니다. 그 사무실에서 일손이 없어가지고 좀 나와서 일 좀 하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은 일하러 가는데, 또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. 뭐 그것도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까요? 아무튼 내일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데 또 안전하게 일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도 좋은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샬롬.